그러면 언제까지 무엇을 언제까지 찍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구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촬영 감독 그 감독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 일상은 좀 계속 지속성이 있죠.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뭔가 이야기적 결말이 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야기적 종착지가 있는가? 이 부분들이 촬영 구성 단계에서 물론 있어야 되는데 음, 사실은 촬영 구성이라는 것 자체도 가정법에 해당하죠. 그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라고 가정법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현장은 제한적이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우연성이 강하고 훨씬 더 비논리적 맥락이 없는 현실들이 막 퍼져 나오는데요. 어, 물론 클라이막스란 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겠죠. 예, 근데 뭐 이충렬 감독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앙 소리에서 소가 죽지 않은 이상에서 이 영화는 안 끝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렇게 소의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뭐 유사한 영화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엔딩이 이미 주제 안에 가정되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감독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불구하고 이게 왜 고민되냐면 사실은 저한테 자주는 아닌데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최소한 오는 것 같은 게 몇 년치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포티지를 다 가져온 적도 있고요. 편집을 했는데 8시간짜리 편집을 해온 적도 있고요. 또는 이걸 구성한 프리뷰 한 것들 중에서 요약본만 가져왔는데 20장짜리를 이 정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어디서 끝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직접 연락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여쭤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촬영을 특히 다큐멘터리를 처음 하는 경우에서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불교 표현으로 하면 미망이라고 하는데요. 떠돈달까요? 내가 찍기는 찍고 뭔가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이 와버려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은 게 촬영을 할 때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을 하라고 드렸죠.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뭉쳐보라고 동일하게 어떤 시전이 끝났든지 어떤 사건이 끝났든지 했을 때 가능하면 편집을 해보라고 해요. 솔직하게 좀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면 나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머릿속에 좀 편집이 돼요. 이거는 대략 한 5분은 나올 것 같아. 이거는 10분 정도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이래서 대략 배치를 하면서 그걸 직접 정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맥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어디다 방점을 둘까 이런 고민을 계속 촬영 과정에서 봐요. 그래서 지금 끝나도 되고 조금 더 있어도 되고 이 결단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촬영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주미아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뭘 찍었지? 오늘 뭘 찍을까? 내일은 또 뭐 찍지?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시점에 와버린 순간 이 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이 많은 분량이 때로는 자기 위안이 되고 때로는 불안이 돼요. 이렇게 많이 찍은데 뭔가 이야기가 있겠지 라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찍은데 똑같아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건 되게 심각한 단계인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단계를 못 넘어선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찍었는데 불구하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모호한 지점까지 와버린 걸 많이 봤거든요. 물론 편집이 마무리 안 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씬 바이 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뭉쳐버리는 센텐스를 만드는 습관들도 중요하고요. 이야기의 덩어리, 시퀀스를 하나씩 뭉쳐보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 시퀀스가 씬인지 그게 다큐멘터리에서는 조금 모호할 때가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서 이거는 하나의 이런 덩어리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을 또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덩어리 했을 때 앞과 뒤가 어떤 게 있을 때 이야기가 완성이 될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촬영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주제로부터도 이야기로부터도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떤 하는 단계에서 앉아서 편집을 해보는 것 또는 정리라도 해보는 것 최소한 프리뷰라도 해보는 것
그래서 프리뷰 노트를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일상을 똑같은 걸 또 찍고 있구나. 또 찍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게 이거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야기 덩어리가 마무리됐다면 다음 단계가 있다면 없다면 이런 과정을 계속 해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100분이든 120분에 배열할 수 있을 건가. 배열한다고 했을 때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간중간 점검해야지만 이 영화가 보다 더 실효적으로 촬영이 되고 빠진 부분을 채워내게 되고 내가 그물을 치더라도 내가 아직 못 잡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노력만큼이나 좀 깨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노동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요. 우리 계획이라든가 중간 점검들이 이 영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짜임새 있게 해주거든요. 사실 주제가 중복되는 씬들이 참 많아요. 일상을 찍어보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그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과정들을 계속 찍어보는데 하나의 이야기적 발전 없이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 이야기는 어느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서 다른 마무리의 마침표를 찾을 건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마침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 이 쳇바퀴가 3년을 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게 한 달째 계속 똑같은 걸 찍고 있네. 이거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출연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시 봐야 돼요. 시간의 길이와 깊이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양적 축적에 의한 질적 전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양적 축적만으로서 머무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 시간의 길이에 대해 집착을 너무 하면 깊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의 어디까지를 탐색해 왔고 앞으로 어디를 더 들어가야 될 건가는 계획들이 있어야지만 이 계획을 따라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건데 우리는 그 표면을 읽는데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해프닝이 발생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와 깊이는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반비례하지도 않죠. 근데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깊이에 대해서 집중해야지만 어느 단계에서 그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내가 길이를 연장하다 보면 깊이까지 담보될 거야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깊이, 내가 대상에 이만큼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져온 깊이를 그 포착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